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특별한 방법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뭔가 저희 설레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는지요? 오늘은 전설을 모셨습니다. 와, 가수 최진희 씨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최진입니다. 요즘에는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데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아주 재밌게 잘 그리고 있는데 여기 나오니까 아는 얼굴들이 쫙 있어갖고 진짜 반갑고 좋네요. 아유, 그래요. 너무너무 오늘 보니까 표정이 좋아서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데, 야, 맨 처음에 우리 최진희 씨랑 같이 미국 우리 교민 공연 갔을 때, 그때가 최초로 갔었죠, 외국 공연을. 처음 갔어요, 외국. 그때 내가 사연을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최진희 씨가 그 히트친 정말 명곡 사랑의 미로, 이 노래를 무대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교민 한 6, 7천 명이 앉아 계셨는데, 어머, 노래 시작하니까 바로 합창단이 돼버려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인기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랑의 미로는요, 지금도 그냥 쿡 찌르면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노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국민가요. 저 오래간만에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래. 무반주로 한번 들어봅시다. 야, 무반주로 한번.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울지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따라서 부르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몸매도 별로 변하지 않으셔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나 보다. 지금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걱정이 뭐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 네. 왔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얼굴 이렇게 만지더니 속상해. 그렇게 본인이 본인 배를 두들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그 두들기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배. 왜 두들겼는지 한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배는 어디가 나오더라고요. 뱃살이. 저도 두들기더라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요? 말랐는데 이제 올챙이 배처럼 배만 볼록 나온 유명하죠. 소문이 안 나요. 예, 났어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좀 고민인데 선배님도 좀 비슷한 고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다이어트로 제대로 살 빼는 경험을 하고 또 꽤 긴 시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그런 방법을 나누게 될 텐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한 분이 더 계시네요.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네. 와. 우와. 자.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5월부터 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7개월 만에 58kg에서 7kg을 감량한 29살 직장인 이경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이경인 씨의 예전 모습인데, 이경인 씨의 예전 모습인데, 아주 편안한 옷을 즐겨 입으셨네요, 그죠? 아주 편안한 옷을 즐겨 입으셨네요, 그죠? 살쪘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걸 입어야 돼요. 이때하고 지금의 본인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신다는 거죠? 네. 예.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몸무게가 계속 58kg에서 60대 중반까지도 계속 증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60kg 이상일 때는 사진을 거의 오히려 안 찍어서 저 때 사진이 58kg 때 사진이에요. 네, 저는 몸무게가 앞자리 수가
24가 되고 싶은데 20대부터 되게 많은 다이어트를 셀 수 없이 했지만 이상하게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개월 전부터 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 51kg가 됐거든요. 이야. 여기서 딱 2kg만 빼면 40kg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은 살을 찌고 싶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49kg을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고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하게 쭉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포기할 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포기할 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게 40kg를 어떻게 해? 근데 지금 2kg만 더 빼면 가능한 20대니까. 거의 다 왔어요. 나왔으니까요. 다 왔어요. 되는데 다 왔어요. 이분은 되는데 이분은 안 본인 얘기 이분은 안 본인 얘기 아니, 이상하네. 본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남까지도 안 될 거라는 그건 또 뭡니까? 일단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51kg이니까 한 번은 찍으실 수 있는. 요걸 7개월 동안 지금 쭉 해오고 있다. 이건 정말 이상적입니다. 네. 예, 방법만 알면 저는 따라해보고 싶네요.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월부터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83kg에서 18kg 감량한 탈모 관리를 샵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어머머머 세상. 어머머머 세상. 어머머머 세상. 저 내 사진 어디서 구했어? 뱃살을 일부러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네, 저것도 조금 살 빠졌을 때 찍어놓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솔직히 이거 공개하는 게 너무 조금 부끄러웠는데. 아니에요. 네. 좀 저 사진 삭제하지 않으셔 계속 남겨두는 까닭이.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사실은 근데 아직 목표 체중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꿈이 네. 있으시구나. 네. 완전히 목표를 네. 이룬 다음에 이룬 다음에. 비교 사진. 네, 비교 사진으로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개 이미 됐는데 이제 네, 공개 다 됐어요. 열심히 더 빼야 돼서. 공개됐네. 우리도 아무한테도 얘기 좀 저희끼리만 보는 걸로. 네네네. 예. 아니 목표 체중이 제가 20대 때 원래 20대 때 원래 43kg였어요. 네, 되게 말랐었거든요. 네. 근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엄청 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우선은 제가 여행을 엄청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쓰면서 박사 논문 쓰면서 엄청 오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간식을 예.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간식. 대놓고 뭐 과자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너무 예, 좋아하시나 봐요. 삐리가 된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지금 세계에 다닌 나라 국가수로 하면 한 54개국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고요. 네. 그래서 외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찌긴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동안 못 먹었던 한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네, 한식에서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30대 때 이제 디톡스라든지 아니면 한약, 아니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들을 한 쓴 돈만 해도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많은 돈을 썼는데도 수없이 실패를 했었어요. 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패할 때마다 살이 원래보다 더 쪄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요가 네, 오고. 요요가 오고 해서 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돈도 아꼈고 자신감도 회복됐고 이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그 김밥이랑 물 한 1리터 정도 먹었거든요. 1리터? 네, 그 정도 되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네. 그게 긴장되니까 계속 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셨는데 지금 저 배보다 심각하진 않죠? 아우, 완전 다른 분이시고요. 네. 예, 보통은 긴장하면 식사를 안 하시는데 네, 못 일단 먹는 게 김밥을 맞는데. 드신 다음에 네, 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많이 먹는 오. 스타일이어가지고 실은 김밥만 먹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거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패 없이 살을 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자. 건 돈은 안 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이어트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다이어트가 뭔지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자 이 말이에요. 맞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궁금하지. 문자가 지금 수없이 오잖아 지금. 알려주세요. 이 다이어트가 뭐냐. 그래요. 과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 다이어트의
결정적인 어떤 요소,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어떻게- 알려주세요. 여기 네, 저 네. 정말 심각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에 1kg씩 꼬박꼬박 빼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자, 나를 봅시다. 어떻게? 우리 몸신들의 비법. 어떻게? 우리 몸신들의 비법.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아유, 거짓말. 먹고 싶은 거 다 에이, 먹기? 말도 안 되죠. 저희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안 속아요. 저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더 망하라니까 지금. 아니 이거는 일단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저건 돼요. 아니야. 근데 이 네. 다이어트 방법의 결정적인 그 요소인 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뭐가 빠졌어요. 먹고 싶은 걸 것 다 먹고 다 핥아 먹기. 뭐 이렇게 조금 먹는 방법이 옆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모이만큼 먹기. 아니 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네? 저기 드시고 싶은데 요즘 절제하고 있는 음식 네. 한번 쫙 얘기를 해볼까요? 드시고 싶은 거. 짜장면이요. 짜장면. 떡볶이. 아우, 갈비. 나도 안 어울려. 갈비. 혹시 이용식 씨는? 선생님 뭐 저는 달고나 먹고 싶어요. 달고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런 메뉴들도 등장을 할지 이분들이 최근 2주 동안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뭘 드시면서 다 먹었다고 하는 것인지 보여주시죠. 와, 무슨 매운탕도 있고, 짠짜, 생크림 케이크, 라면, 생크림 케이크, 전도 있고, 와인, 막걸리, 케이크, 갈비도 있고. 고기, 초코 케이크도 있고 막 닭발도 있고. 닭발. 그거 다 야식 아닙니까? 잠깐만. 저거를 진짜 이분들이 다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배달앱에 있는 사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맞죠? 에이. 에이. 아까 그 과자 또 에이, 있네. 아니야. 사진 찍고 그냥 버린 걸 과자 있네. 아니야. 막걸리도 있고. 아니야. 예, 아니면 눈으로 드셨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이경은 씨는 뭘 드셨어요? 저는 저기서 막걸리 있는 게 제가 먹은 건데요. 물론 피자 치킨도 많이 먹고 전화를 황태랑 육전을 시켰는데 막걸리가 빠지면 너무 섭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랑 같이 마셨고 저쪽에 짜장면도 보이는 케이크랑 디저트류도 다 제가 먹은 거거든요. 아니, 간식까지 다 드셨다고요? 아니 다이어트에 진짜 근데 술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근데- 금기 사항인데. 막걸리에다가 저건 완전 뷔페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박서훈 씨 얘기 좀 해보세요. 저 중에 뭐를 드신 거예요? 우선은 저는 야식을 한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 하거나 거의 안 해요. 근데 간식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뭘 먹었었냐면, 간식 중에서도 초콜릿 들어간 간식을 다 좋아해요. 이제 보이네요. 네, 저기 드신 것처럼 예. 오예때. 오예- 오예때. 아, 저게 오해. 아, 예. 여기 나와 있는 치킨. 메뉴들이 일반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과하다 싶을 네. 정도의 식품들이에요. 고칼로리 식품. 지금 저거 박성훈 씨는요, 예. 뷔페를 또 애용하신대요. 뷔페? 예. 뷔페를 가서 참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어디서 뱀분 같아 지금. 뷔페에서 삐었네. 뷔페를 어떤 때 접시 들고 이용하세요? 뛰어다니는 분. 뭐 다이어트 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자주 가고 있어요. 가시는 거예요. 안 거예요. 그거는 뭐 꾹꾹 뭐 이런 초밥 뷔페라든지 라든지 아니 왜 아니면 뭐 브랜드를 예, 그런 날은 좀 맘먹고 가시는 거. 그렇죠. 그런 날은 약간 다양한 음식을 예.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가서 보기만 그냥 해요? 구경을 아니요, 좀 해소가 많이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저기 있는 음식을 다 드셨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대신 하루에 5시간, 6시간 완전 스파르타 운동을 그냥 몸이 부서져라 했죠. 이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말이 되네. 먹을 그럼 거다 이게 먹고 이게 운동한다. 문제가 되세요. 오 맞아. 나는 입이 들어갈 때가 있어.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지금 운동을 덜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는 헬스는 기본이고 스피닝, 수영 하루에 매일매일 2시간씩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2, 3회 정도 1시간 가볍게 홈트레이닝 정도로 운동을 줄여서 했는데도 감량이 말도 안 되었어요. 저렇게 되시죠. 그게 아니 진짜 그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의사 입장에서 보면 설사약을 먹든지. 뭔가에 다른 도움이 네. 없으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드시면서. 아, 내가 박소은 씨한테 얘기할 걸 잘못했어. 박소은 씨, 운동 정말 몸이 부서져라 했지요? 우선은 저는 18kg 뺄 때까지는 운동은 따로 한 게 없고요. 네, 최근에만 조금 운동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몸신에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다뤘지만 지금 두 분처럼 한 달에 1kg 정말 이상적인 그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꾸준하게 건강하게 빼신 것 같은데 이 방법? 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먹고 싶은 걸 다 드시면서 뺐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거 힘들었습니까? 이 다이어트 하는데? 아니, 그리고 전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조차 안 뭘까? 근데 다이어트는 맞죠? 시기를 조절하긴 어느 조절하는 거죠. 날 보니까 체중이 줄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세척기도 잘 안 달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허리 사이즈도 한 10cm 이상 줄었고 10cm나. 네네, 체중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도통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며, 지금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예, 먹고 싶은 건 다 드시고. 아 진짜 근데 이런-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되는 거야 저게? 이 다이어트가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운동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 다이어트가 그 다이어트 분류를 해보면 식단 다이어트, 진짜 식단 조절하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예요. 아,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졌다는데 식단 조절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샐러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예. 이건 말이 안 돼. 아무튼 제가 또 최진희 씨도 제가 방송 데뷔하면서부터 뵀으니까 참 오래 뵀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짜증나는 거, 짜증내시는 거 제가 아 근데 처음 보거든요. 왜 이렇잖아요. 네. 뭐 누가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난 몸 관리 안 해요. 이러면 제일 얄밉거든요. 그렇지. 맞아. 아,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 먹고 싶은 거 그렇지. 다 먹어 이러면은 1등한 맞아. 친구가 난 시험 공부 안 하고 잠잘 거 다 잤어. 이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살이 그렇게 하나도 안 쪘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얄미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건 처음 봤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나더라고 진짜. 두 분이 공공에 적이셨는데 뿌듯하시죠? 네네. 흐뭇하시죠? 네. 예. 자, 이경훈 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40대 한번 찍으시길 바라면서 이 두 분의 이야기는요, 계속 또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정체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일은 그대로 먹고 이틀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드셨냐고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이라니. 이 정도면 할만하죠. 평소에 내가 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다. 나 내일부터 할래. 자, 그럼 지금부터 음식 종류 관계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운동은 전에 하던 대로 또는 그것보다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고, 예, 이런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주치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치! 자, 그러면 오늘 정말 궁금한 이 다이어트의 세계를 저희를 안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예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1일 1식, 16시간 동안 금식하기, 하루 걸러 하루 단식하기, 5일 동안 한 끼만 먹고 버티기와 같은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오래됐죠? 간헐적 단식은 단시간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이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 제한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오랜 시간 공복 상태로 있어서 공복 상태가 끝나면 폭식에 빠지기 쉽다는 그런 점 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이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한 영국 BBC의 프로듀서이자 의학 박사가 간헐적 단식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업그레이드 버전의 다이어트입니다. 업그레이드. 이야, 나는 뭐 듣다 난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1인 1식. 어떻게 하루에 한을 먹어? 그리고 뭐 16시간 금식? 이건 헐벗은 단식이야. 헐벗은 간헐적이 아니라. 간헐적이 아니라.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바로 그것을 제안한 프로듀서이자 의학 박사님이 그것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덕을 우선 보완된 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보다 더 쉽게 시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해서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처럼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에 비해서 성공률이 무려 20%나 높다는 겁니다. 성공률이 무려 20%나 높다는 겁니다.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제대로 보완했나 보다. 일찍 작년에 나오시지. 성공률 20% 높이는 방법. 네.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그 다이어트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 51kg가 됐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돈도 아꼈고 꼬리 사이즈도 한 10cm 이상 줄었고 10cm나. 네. 완전 스파르타 운동을 그냥 몸이 부서져라 했죠? 지금 운동을 덜 하고 있어요. 18kg 뺄 때까지는 운동은 따로 한 게 없고요. 아, 이거 말이 안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샐러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말이 안 돼. 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먹고 싶은 걸 다 드시면서 뺐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성공률 20% 높이는 방법. 네.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그 다이어트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드디어. 일주일에 이틀만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 5대2 다이어트. 5대2 다이어트. 2대 8은 들어봤는데. 얼마인가요? 5대2 다이어트. 일주일에 이틀만 참으면 된다. 그렇다면 뭐 이런 막 일주일에 먹는 이틀. 그래, 니가 이틀 아유, 굶어라? 이틀을 어떻게 굶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닷새를 먹고 5끼 중에 2끼를 굶어. 닷새 동안 먹고 이틀은 아, 지금 굶어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죠? 5대2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틀이니까 한 번이니까. 나는 지금 이틀 동안 이용식 굶어갖고 선생님이 한 말씀이 딱 까불하자. 맞는 거. 뭐예요? 5끼 중에 2끼는 굶어라. 아, 선생님이나 5끼 드시죠. 다른 사람들은 3끼 먹는다고요. 5끼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하루 3끼에다가 간식, 야식, 3시까지 있어, 3시. 세식이 뭐예요? 새벽에 먹는 거. 새벽에 먹는 거. 아, 야식뿐만 아니라 새벽에까지. 아니, 드신다. 밤에 잠 안 자고 아니야. 뭐. 일주일에 5대2니까 닷새는 먹고 이틀은 굶어라. 응. 뭐 아, 일주일에 이틀씩 굶는 거는 이틀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예. 그건 못해, 그거는. 벌써부터 막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5대2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네. 5대2 다이어트는 이틀 동안 칼로리를 참으면 됩니다. 이틀 동안 칼로리를 참으면 됩니다. 뭘 참아요? 칼로리를 참으라고. 칼로리를 참는다는 게 결국 그게 그거 아니에요? 먹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다 알려드렸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칼로리를. 자, 그러면은 뭘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오일은 평소대로 대로. 먹고 2일은 500에서 600kcal 먹기. 500칼로리가 얼만큼 될까? 어느 정도죠? 500, 600. 밥 한 공기가 180칼로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약간 식단을 하는 건가 봐요. 이틀 정도는. 라면 하나 정도 먹으면 되겠는데? 평일 보통 드시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몇 뭐 여성 칼로리예요? 뭐 1,800 여성은 정도? 2,000칼로리. 2,000. 네, 남성은 2,500에서 2,700 정도요. 그럼 4분의 1 정도만 먹는 거네요. 5대2 다이어트는 일주일 중에 5일은 평상시에 먹던 대로 그대로 먹고 이틀은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으면 우리 몸은 굶주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적된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고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즉 가만히 있는데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틀은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있는데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틀을 연속으로 붙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띄엄띄엄. 제가 5대2 다이어트의 예상 스케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바로 5대2 다이어트의 예상 스케줄. 아, 이런 식으로. 뭐 이틀만. 이건 지금 이분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을 말하자면 5대2 다이어트, D-Day로 정하신 거고 나머지는 다 3끼를 드시네요. 네. 뭐 시간 제한도 없고 메뉴 제한도 없고 그냥 다 아까처럼 다 먹어도 된다. 진짜 술도 막. 네네. 과식하던 사람은 그대로 늘 먹어도 과식하던 됩니다. 사람은 과식해도 되고. 네, 평소대로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아니, 하루에 4끼 먹는 사람, 5끼 먹는 사람 그대로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분식 먹고 세식 먹고. 야, 그렇게 먹고도 저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대신 말도 안 저렇게 돼. 이틀은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 화요일하고 금요일. 근데 되게 도전해볼만 해요. 그쵸,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어려워 않은데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이틀은 나를 누가 아니야, 근데 묶어놔야 저렇게 돼. 먹다가 갑자기 탁 줄이면 오히려 더 힘들고 눈이 뒤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못 써 있어. 아, 서 있을 수가 없다. 못 서 그런데 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 저 방법으로 지금 7개월을 하고 있고 1년 6개월을 하고 있고 아직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분 다 이렇게 해오신 거죠? 네. 지금 이분들이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하시는데 이걸 진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네, 하다 보면 그냥 한 끼 굶는 정도의 허기짐 정도. 아, 그래요? 물 많이 마시다 보면은 배고픔도 잊혀져서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체중이 더 나가셨고 더 잘 드셨었으니까 박성훈 씨가 처음에 조금 고전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할 수 있다? 네네. 할 수 있다. 자, 그럼 그럼 이렇게 여기 막 예를 들어서 금요일인데 너무 배가 고파요. 막 너무 참기 힘들고 막 너무 먹고 싶고 이러면 어떡해요? 좀 융통성 있게 좀 바꿔도 되는 그치, 거죠? 네,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을 변경하면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을 변경하면 됩니다. 야, 내가 만약에 맨날 변경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화요일에 칼로리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약속이 생기거나 해서 그날 평소에 먹던 대로 먹어야 된다면 그냥 드시고요. 수요일 날. 네,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무 때나 요일을 바꿔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아주 네, 고맙다, 정말. 아마 이 두 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뭐 날짜를 좀 정했을 때 약간 또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경훈 씨는 그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칼로리를 제한하겠다고 마음먹은 날을 제가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잡힌 회식이나 약속이 생겨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보통 다이어트는 그 방법이랑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5대2 다이어트는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이어트를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제가 직접 내일부터 할게 이러면 내일부터 다이어트가 되는 다이어트. 이야.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00칼로리를 오늘 먹을 건데 한 끼로만 안 먹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나눠서 먹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오전에 200, 그쵸, 점심에 그쵸. 200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에 500에서 600칼로리를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처럼 공복에 금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 제한된 칼로리 안에서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오. 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보다 5대2 다이어트가 업그레이드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건데요. 하루 종일 칼로리를 나눠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틀도 연속이 아니라 띄워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법의 정체는 나왔는데 이재훈 선생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지금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좋지만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식이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간헐적 단식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16시간 정도 금식을 가져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7시간 내지 8시간 간격으로 식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 식이를 하는 500 내지 뭐 600칼로리, 많게는 800칼로리까지 제한을 하더라도 그걸 나눠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공복 시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당뇨 환자들이 저혈당이 오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걸 권장을 하진 않지만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칼로리를 정해놓고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5대2 다이어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후들후들해져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단 거를 먹어놓고 있어요. 후들후들 안 하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그래요. 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후들거릴까.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진희 선배님처럼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오랫동안 조금 공복 상태에서 힘이 네. 막 딸린다. 아까 네. 힘이 딸리고 막 이게 눈이 뒤로 들어가는 것 네.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고 당뇨가 있으신 건 아닌데도 네, 네, 시장한 걸 못 참으시고 못 참고 예. 예. 그렇다는 게 그래서 또 식이 제한을 하고 칼로리를 줄이다 보면 우리가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년이 되면서 근육이잖아요. 칼로리를 줄이고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체중을 빼면 절반은 근육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칼로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지키면서 제한된 칼로리를 먹게 되면 그런 근육에 대한 소실도 최소화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어트를 개발한 이 마이클 모슬리라는 분은 아버님이 과체중, 그다음에 뭐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신 그런 이 경과를 갖고 있어서 본인이 가족력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제 5대2 다이어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체중도 많이 줄고 또 체중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 9kg 정도를 이분이 줄였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약 복용 없이 혈당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체중도 약간 꾸준히 조금씩 줄고. 맞아. 그게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뇨 걱정도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갑자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슬리피 씨 같이 도전해볼래요? 그러니까 용식 선배님 저 도전해 보실래요? 저 도전하기 전에 먼저 새신랑부터 시작을 해요. 저요? 예, 그리고 원래 올챙이, 결혼하잖아요. 올챙이배를 줄여야지 어떻게 그 장모님도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미 웨딩 사진을 찍어버려가지고. 결혼식 당일이. 맞다. 나 결혼 안 했지. 나는 내일부터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두 분은 무슨 요일로 잡았어요? 저분한테 배우고 싶어. 저는 주로 평일에서도 화요일, 금요일 그렇게 2번 간헐적 이렇게 칼로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금. 요일. 아무래도 주말에는 약속도 있고 집에 있게 되면은 뭐라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 일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바쁜 날에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게 이제 화요일, 금요일이고요. 맞아. 또 회사 일하느라고 먹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네. 회사 집에 있으면 먹을 게 막 계속 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이거 의외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조절해보자. 그거 냉장고 가까이 있을 때 쉽지 맞아, 안 않거든요. 돼요. 얼마든지 먹을 수 손이 있으면 수시로 가니까. 에이 먹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직장인이시니까 전략을 그렇게 짰다. 저 구내식당도 많이 이용하신다면서요? 식단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도시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백반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에는 그거를 포장해서 저녁에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럼 상황을 좀 이용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저는 남자친구랑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말에는 맘 놓고 먹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뭐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꼭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서 이틀을 정해가지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걸 드시냐고. 어느 정도 나눠서 이렇게 요일을 어떻게 궁금하시죠? 뭘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드셨는지. 화요일 아니면 뭐 목요일 이런 식으로.
화목 아니면 화금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런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뭘 드셨냐고요. 며칠 예.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구체적으로 밥상을 안 보여드리면 이분들이 이 게이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이분들이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그 이틀 중에 진짜 드셨던 음식 한 끼 밥상씩을 이렇게 하루씩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500-600칼로리 그럼 솔직히 감이 안 와요. 맞아. 근데 그렇게 조절하는 날 어떻게 드셨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봐야 돼. 우와. 와. 자,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두 분의 그 식이 조절하는 날에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이라니. 아니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기 김치전에 뭐 돼지고기에 예. 다 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이 돈가스도 있고요. 쟁반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평소에 내가 먹는 거예요. 요거 한 끼에 근데 한 양이 번씩 문제지 먹으면 양이. 아니 한 끼에 한 번씩 먹으면 좋네. 아니,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 하루에 한 끼가 한 끼가 저만큼이 아니라 저걸 나눠. 저거를 아니. 다 먹는 게 한 끼에 아니라 드셔도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하루 요만큼. 종일. 응, 근데 한 끼에 먹으면 다 이제 그래서 저녁 먹을 나머지 게 시간을 없는 계속.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밥상이 이 두 분이 하셨던 바로 그 식단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경은 씨. 공부를 잘 해 드셨네요, 네. 보니까. 네, 저희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식단표도 함께 나오는데 거기에 그날 뭐가 나오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칼로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 양만 조절하면은 칼로리를 딱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시에 회사에 있는 대로 먹고 그 밥을 반으로 줄여 먹는다거나 해서 600칼로리 이내로 식사를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는 식사 전후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식사 전후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이 지금 식단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에 다 드셨어요? 아니면 세 끼로 좀 나눠 드셨어요? 저는 한 끼를 딱 제대로 차려서 한 번에 먹고 주로 점심, 저녁. 아침, 점심을 이제 제한하고 저녁에 오. 퇴근하고 와서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 한 끼 귀하다. 한 끼 플러스 저만의 시간. 소중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식단 보면 지금 좀 짠 것들이 보이거든요. 짠 음식. 맞아. 원래 다이어트는 무조건 저염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저거 짜장 소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짜장은 거의 소금 아니야? 돈가스 소스겠죠. 아유. 짜장이 드시고 싶으시구나. 네. 근데 예. 짜장이에요? 근데 예. 짜장이에요? 맞아요, 진짜? 오 짜장 맞네. 그러네. 시커멓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소스도 있고 그리고 드레싱도 이용했다. 이거 저희가 보통 그리고 밥도 있고 이거 보통 다 피한다고 생각하는 맞아. 건데 아주 골고루. 이 식단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히려 염분 섭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몸이 탈수에 빠지거나 몸속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에는 충분한 염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짭짤하게 먹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히게 하면 돼. 짭짤하게 먹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히게 하면 돼. 아까 이경은 물 많이 먹어라. 씨께서 물도 많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뇌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곳이 서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을 배가 부른 것으로 착각시키게 함으로써 칼로리는 섭취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배를 채워라. 우리는 어릴 때 혹시 커피 못 괜찮아요? 먹어서 커피 물 물배, 먹었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쪄요. 커피배 괜찮나요? 커피배? 궁금해서. 네, 커피도 드셔도 됩니다. 커피배 괜찮대. 오. 박소원 씨 식단도 한번 보니까 이쪽은 더 푸짐해져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주물 식단이 그래도 약간 다이어트식 식단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스테이크도 있고 연어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단백질을 좀 챙겨 드시려고 하나 봐요. 저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 일은 될 수 있으면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제가 살이 83kg까지 찌면서 탈모가 와서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업이 탈모가 완화되도록 관리하는 일인데 정작 제가 관리해준 사람이 탈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네,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탈모를 막을 수 있게 단백질 양은 꼭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포만감 주는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뺄 수 없어서 뭐 팥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더 푸짐한 것 같은데도 지금 400칼로리대거든요. 네. 500칼로리가 안 넘어요. 되게 아주 현명하게. 저는 박서훈 씨께 훨씬 좋아 보이네요. 김치도 있고 뭐 이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아, 여기 요만큼, 물김치라도. 물김치 요만큼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물김치 한 2스푼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것 일단 고기가 있어 좋다. 네. 박사님 지금 정말 좋은 식단 아닙니까? 네, 지금 5데이 다이어트를 하신 성공하신 두 분의 칼로리 이 제한식을 보게 되면은 단백질도 골고루 있고 꼭 두 분 식단에 포함된 게 채소들이에요. 채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채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같은 칼로리 음식이라도 채소는 양은 많고 그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한 그릇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칼로리가? 일반 라면이 별로 없어요. 라면이 한 라면 500? 500칼로리, 뭐 짜장라면이 한 600칼로리 그렇게 되는데 그걸 방울토마토로 500칼로리 먹으려면 몇 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방울토마토로 500칼로리 먹으려면 몇 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 30, 몇 개예요? 190개를 먹어요. 190개를 먹어요. 190개요? 가게 하나를 다 펴놔야 되겠다. 배가 터지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채소는 내가 음식을 물만 가지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식사 전에 다양한 채소들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혈당도 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뇨에도 좀 안전하고 충분히 적은 양의 적은 칼로리 식사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5대2 다이어트는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한한 시기도 언제 먹느냐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다이어트 또는 뭐 간헐적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공복 그 감정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일찍 그만두는 거에 비해서 장기간 지속해서 다이어트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5데이 다이어트가 이제 간헐적 이 단식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완을 했지만 간헐적 이 단식이 그 굶는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좀 덜하지 않나?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5데이 다이어트도 간헐적 단식과 비슷하게 살이 빠집니다. 비슷하게요? 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두 분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5데이 다이어트가 한 달에 거의 1kg 정도 감량한 것처럼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도 1kg 정도 감량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뱃살을 빼는 데는 5데이 다이어트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뱃살을 빼는 데는 5데이 다이어트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네, 6개월 동안 5데이 다이어트를 한 그룹과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5데이 다이어트를 한 그룹이 뱃살과 허리둘레가 4에서 7% 정도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독 뱃살이랑 허리둘레가 더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이유는 있습니다. 1일 1식이나 장기간 초절식을 하게 되면 이미 몸은 굶주림에 익숙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굶주려야 에너지와 열을 내는 유전자가 제대로 활동하면서 지방을 태우는데 몸이 굶주림에 이미 적응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안 쓰게 되는 거죠. 나 굶주릴 거니까 안 태우겠어 막 이런 거죠. 근데 네. 5일은 먹고 이틀은 칼로리를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배가 불렀다가 굶주린 상태가 짧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나는 굶지 않고 있는데 마치 굶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었을 때 활성화되는 살을 빼게 해주는 유전자가 항상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지방이 모인 곳에 특히 집중이 돼서 지방을 태울 수가 있고요. 결국 뱃살과 허리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이거 딱 필요해, 딱 필요해. 이거 해요 이제. 뱃살 진짜 이거 너무 할래. 좋다. 나 내일부터 할래. 간헐적 단식도 해보셨죠? 두 분 다. 이경은 씨 어떠세요? 네, 저도 바로 저대 이 5데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16시간 동안 안 먹고 8시간만 먹는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안 먹는다는 게 너무 이게 강박이 생겨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살은 빠진다는 느낌도 별로 못 받았고요. 근데 이 5데이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는 적게 받으면서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살이 감량되는 게 있으니까 그 효과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오데이가 낫긴 낫긴. 근데 이게 단순히 살을 빼고 또 허리둘레가 줄어든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5데이 다이어트의 또 다른 장점은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네. 평상시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간에서 생성되는 IGF-1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즉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치유하는 셈이 되고 더불어서 노화 방지까지 되는 겁니다. 야, 5데이 다이어트가 노화 방지까지. 노화 방지까지요? 네, 사실 살이 쉽게 찌는 부위가 배잖아요. 근데 이 뱃살이 찌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거고 이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건 우리 몸속에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지방세포가 몸속 곳곳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데이 다이어트를 한 결과 우리 몸속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중 중성지방이 낮아지면서 우리 몸속 그 만성 염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암의 발병 위험도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혈관계 위험 인자도 또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완화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용식이 형님 좀 하시라고요, 좀. 근데 5대2 이거에 대해서 오한진 박사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제가 미리 얘기를 했겠죠. 몰랐었구나.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또 좀 챙겨야 할 것도 있고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5대2라고 또 다 괜찮은 건 아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동안은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는 날에도 되도록이면 과식하지 마시고 폭식하지 마시고요. 1일 권장량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도 더 크고 칼로리를 제한하는 날도 더 수월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 가운데도 네네.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당뇨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체중 조절과 함께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네. 분들에게는 또 어떤 주의사항이 네,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도 뭐 살을 빼라고 맨날 진료실에서 얘기하니까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하고 오시는데 인슐린을 쓰거나 경구약 중에 저혈당이 잘 생기는 약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은 칼로리를 제한한 날에 대한 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활동량이나 식이량을 제한한 날은 기존에 쓰고 있던 인슐린 양을 얼마나 줄일지, 경구약제 복용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 혈당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랑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제한한 시기 그 다음날 또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그 반대 보상 심리로 칼로리를 또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막 일간에 어제 오늘 변동이 훨씬 더 커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정해진 식사 내에서 충분히 먹고 싶은 음식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6대1도 되나요? 여태까지 찾으려고 하지 아니, 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궁금하죠? 예. 지금 박사님 표정을 보세요.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네. 6대1도 괜찮습니까? 이틀 정도는 꼭 칼로리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4대 3은 어때요? 그러면 더 많이 빠지겠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5대2 마음 먹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그럼. 거니까요. 그럼요. 네. 실제로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말 꼬박꼬박 한 달에 한 1kg씩 감량한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은 씨는 아까 목표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데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는 뭐 20대 때 체중이 43kg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목표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47kg까지 5대2 다이어트 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7kg까지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몸으로도 그 결과 체험담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박수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 솔루션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살이 어디 쪘을 때 가장 신경이 쓰일까요? 근데 살은 우선 배부터 찌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옷 입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지 몰랐는데 오늘도 정말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좀 쪄도 괜찮은데 여기 네. 배는 오히려 얼굴은 찌면 약간 통통하니 예쁜데. 네. 근데 여긴 잘 안 찌고 여기가 잘 찌잖아요. 이거 정말 별로예요. 네, 이 지방이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매주 32km, 그러니까 하루에 4.5km를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도 그 복부 내장 지방 비율이 겨우 6.9%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달렸는데. 네, 매일. 네. 안 돼, 안 돼. 너무 야박하다. 걷자. 차라리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운동으로도 빼기 힘든 게 바로 이 내장 지방이라는 뜻이라고 어떡해.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어떻게 빼요, 그러면? 운동 안 하면 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앞에 있는데요. 이 과연 무엇일지 정말 기대를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뭐야? 정말 기대를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바로! 뭐야? 가루야? 공개합니다. 바로! 뭐야? 가루야? 공개합니다. 바로! 뭐야? 가루야? 가루. 근데 저게 근데 색깔은 색깔이 엄청 고와요. 네. 딸기가루. 오렌지.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빨간 게 핑크한 게 약간 딸기 맛이 날 것 같은데. 아이보리 색깔 같은 과일이다, 과일. 제가 좀 나가서 좀 한번 맛볼래? 좀 맛을 볼 수 슬리피가 있을까요? 미각이 어떻든가요? 좀 예민합니까? 예민하지. 그러세요? 진짜 궁금해요.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최진희 씨도 한번 나오시고요. 예, 슬리피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떤 맛이에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무슨 맛인데요? 해봐. 진짜 무슨 그래도 맛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동안 맛이- 세상에서 먹어본 그 다양한 맛이 있을 텐데 뭐 비교를 하자면 입에 들러붙어요? 가루 맛. 약간 무 맛이에요. 아하, 아무 맛이 없다. 가루 맛이라니까 가루 맛. 좀 어떤 특별한 맛이 없는. 약간 향이 있어, 향이. 이용식 씨가 나가요. 이용식 선생님 나가십니다. 오빠는 많이 먹어봐. 어떤 맛이에요?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뭔 말이야? 진짜로 드셔보세요. 아니 표현이. 진짜 죄송한데 저도 한번. 그래요. 네. 이러다 다 나가겠네. 이제 표현을 해줘. 제가 진짜 정확하게. 그거 먹어가지고 안 돼. 더 많이 조금만 더 먹어봐야지. 먹어봐. 한 숟가락을 푹 그래. 어때요? 먹어야지. 정말 아무 맛이 없는데요? 이게 진짜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밀가루 할 맛이. 수가 없어요. 밀가루 맛이에요. 그냥 아니야. 밀가루처럼 맛이 아무 맛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들 두뇌 가지고 선생님. 사야원. 아유. 진짜 안 느껴지실걸요? 이거 분말이라서. 바로. 물 가루라서. 우리 어렸을 때 칠판에 분필을 이랬을 거 분필 가르는 거 아시죠? 분필. 주번 분필 이거 정답, 닦을 때 분필만. 분필 갈아놔. 어머, 여러분 왜 제가 안 먹어봤겠어요? 진짜 오늘 안 먹었네. 네네네. 여러분은 이 귀한 이 솔루션의 정답이 되는 식품을 드신 거고요. 이것의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정체는요, 바로 락토페린이라고 하네요. 락토페린이 뭐예요? 그거 뭐 처음 듣는. 자, 들어도 몰라? 아세요? 그건 자리에 가셔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다 나온 게 처음이라.
자, 그러면 이제 락토페닌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정체가 무엇일지 네. 오 박사님 알려주시죠. 네, 이 락토페린은 우유를 뜻하는 락토와 철분을 뜻하는 페린의 합성어입니다. 이 락토페린은 사람과 젖소의 초유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인체 내에는 눈물이나 침 등 같은 주로 점막에 분포를 하고 있는 구형 당단백질입니다. 또한 이 천연 면역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인데요. 이 락토페린은 우유 15,000리터 기준으로 볼 때 0.006%, 즉 극소량만 추출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엄청 조금 제가 나오는구나. 궁금한 거는요. 네. 이 락토페린이 네. 왜 초유에 많다는 거예요? 초유는 출산하고 나서 처음 일주일 동안 분비되는 우유인데요. 그 신생아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먹는 초유에는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락토페린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전에부터 왜 초유의 면역 성분이 제일 많다고 맞아요, 막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근데 들었죠. 초유에 다이어트 성분이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락토페린은 지방세포의 영양분이 되는 철분과 영양 공급로인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이고 지방의 분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방세포는 암세포와 동일하게 이 몸속에 공급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 공급로를 차단시키면 지방세포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축적된 지방세포가 영양분을 못 받아서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락토페린이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진짜 내장 지방분해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건데 맞아. 여기에 도움을 준다. 아까 더 먹을걸요. 그래요. 이 락토페린은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락토페린의 농도가 낮을수록 체지방,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세포를 분해할 때 중요한 인자인 CAMP, 사이클릭 AMP라는 신호 전달 물질 때문인데요. 지방세포 내에 이 CAMP가 증가를 하면 축적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이 CAMP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바로 락토페린입니다. 실제로 그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과체중 성인 남녀에게 락토페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 1.5kg이 감소하고요. 허리둘레 4.4cm, 엉덩이둘레 2.6cm 감소는 물론이고 내장 지방이 무려 14.6제곱cm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요것만 먹었는데. 락토페린이 지방을 이렇게 감소시켜가지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많은 분들, 자,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변비죠. 변비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이제 배변 활동이 좀 힘들어지기 피부도 막 때문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됐어. 자, 이 락토페린은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장내 서식하는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또는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결국 몸에 쌓인 체지방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이 내장 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이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8주 동안 이 락토페린을 투여하고 지켜본 결과 혈중 내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는 물론이고 장간막에 축적된 지방 함량이 감소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한 관상동맥 조직 분석 결과 동맥경화 증상까지 완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거를 저 생으로는 맞아. 절대 못 먹어요. 아까 저희처럼 먹으면 맞아. 계속 큰일 나요, 큰일 심할 것 나요. 같아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락토페린을 섭취해서 내장 지방 감소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락토페린이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 체지방 감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장용성 흡수로 해서 코팅이 되어 먹어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진희 선생님 조금 이 주의할 점 좀 요거만큼은 피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이제 건강에 좋아도 과도한 섭취는 이제 독이 되겠죠. 그 락토페린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요. 이게 하루 섭취량이 300mg입니다. 그래서 이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우유와 그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 체지방 진짜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솔루션으로 오늘은 락토페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5대2 다이어트식을 시작한 것처럼 기운이 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자,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기 시작해서 허리에서 약간 막 삐그덕 소리도 나고 정맥순환이 안 되면 통증을 부른다. 정맥 통증.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모를 질환들, 정맥에서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 다 나오죠. 통증이 다 다른데 원인은 하나다. 너무 생소해요. 집에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잠들긴 전 딱 5분만 투자하면 정맥 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